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플루크에 근무하는 김규희 과장입니다. 저는 플루크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진동 측정기 제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플루크의 진동 측정기를 소개할 것이며 여타의 다른 제품들과 다른 플루크만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이 세미나를 듣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진행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진동을 측정하는 이유와 측정하는 방법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진동 결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어링 결함의 진단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며, 여기에서 여타의 다른 진동 측정기와 다른 플루크만의 장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진동 측정 타입인 진동량 측정기를 설명하고 마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플루크는 전기전자 압력으로 유명한 휴대용 계측기 선도업체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공무 공조 분야에 최적화된 측정기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기계, 즉 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동이라는 놈의 측정도 분석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과 교육이 진동 분석을 가능케 해왔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매우 바쁩니다. 진동 말고도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이에 진동을 잘 모르던 플루크는 오랜 경험과 교육 없이도 손쉽게 설비 진동을 진단할 수 있는 진동 테스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항공모함입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은 약 6,000명이 근무하면서 수백억 달러를 연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봉급, 연료비, 물자,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 항공모함은 조그마한 도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식당, 호텔, 공항, 수처리 시설, 발전 시설 등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기계 부품이 고장 난다면 이 조그마한 도시는 물속에 수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항공모함에 구비된 모터, 펌프, 팬, 컴프레셔는 여러분의 설비와 동일할 것입니다. 미 해군은 세계 여러 곳을 운행하기 전에 항공모함의 수리 및 유지 보수 일정을 정할 수 있는 파워풀한 기술로서 진동 분석을 발견했습니다. 항공모함은 특히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인형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발견하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랜트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동적인 유지보수, 런투페일 방식의 유지보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고장이 나면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매우 크며 생산 손실 또한 매우 큽니다. 그래서 몇몇 회사들은 예방보전 방식으로 보전 방식을 전환해 왔습니다. 30년 전 미 해군은 예방보전에서 또 예지보전, 예측보전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너무 많은 예방보전 프로그램 때문에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멀쩡한 장비를 주기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지보전 방식에서 설비는 분해 없이 진동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설비 고장이 증가하면 수리 계획이 수립됩니다. 너무 늦지 않고 너무 이르지 않게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진동 분석 기술이 포함된 컨디션 기반 유지 보수, 예지 보전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지 보전 방식에는 진동 분석, 열화상, 모터 측정, 오일 분석, 초음파 등이 있습니다. 진동 분석은 회전 설비의 모니터링에 매우 적합한 방식이며, 열화상은 전기 발열 탐지에 최적의 장비입니다. 또 모터 테스터는 모터 내부의 문제, 오일 분석은 윤활과 관련된 문제, 초음파는 공기 누출을 발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여기 몇 가지 진동 테스팅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셧다운을 감소하여 적은 비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설비 상태를 알 수 있어서 더 좋은 계획과 예산, 더 높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진동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이 차트는 설비 상태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진동 측정, 그리고 두 번째 노란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열화상, 마지막으로 소음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동 측정이 바로 기계 상태의 가장 빠른 지시계 중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열화상 카메라 역시 과열 상태를 쉽게 보실 수 있고, 베어링 마모,
등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진동은 기계 설비를 모니터링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열화상은 진동 테스팅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어링 마모의 후반부에서 발견되는 열화상 이미지 몇 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동을 예측 보존의 가장 중요한 수단, 그리고 회전체 진단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측정은 기계 고장 원인을 찾는 가장 일반적인 기술입니다. 측정 방법은 베어링 하우징 위에 센서를 부착하여 설비 진동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휴대용 데이터 수집 장치에 의해 저장되고 후에 장비 내의 소프트웨어에서 분석됩니다. 진동 신호는 시간 영역, 즉 시간에 따른 크기를 바로 주파수 영역, 주파수에 따른 크기로 FPT 변환에 의해서 변환됩니다. 특정 진동 크기는 설비의 운전 속도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스펙트라는 진동 데이터 해석을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파형으로부터 생산된 스펙트럼은 파형을 더 간단하게 보이게 하고 개별 피크들로 구성됩니다. 이 피크들은 설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특정 주파수에 존재합니다. 이 스펙트럼은 진동 데이터를 확인하기에 가장 간단하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 해 동안 임밸런스 그리고 미스얼라이먼트가 대부분 설비 문제의 원인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설비 내부에서 중요한 힘을 만들어내며 이 힘들에 의해 베어링 결함과 헐거움과 같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임밸런스, 미스얼라이먼트와 베어링 문제는 진동의 빅3로 불려왔으며 헐거움 문제를 포함하여 회전 설비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문제들로 판명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베어링 결함, 그리고 축 정렬 문제, 그리고 질량 불평형, 임밸런스죠. 마지막으로 헐거움. 이 네 가지가 진동의 가장 큰 네 가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진동 문제와 관련하여 베어링 결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30개의 독특한 베어링들을 연구한 결과 베어링 수명에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예방 보존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베어링 결함이 기계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며 때때로 베어링 고장이 질량 불평형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결과임을 발견했습니다. 미 해군의 전기 담당은 모터의 베어링을 교체하고 기계팀은 펌프의 베어링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 다시 그것을 반복합니다. 설비의 밸런스와 정렬에 대해 알게 될 때까지 이것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후 기존의 베어링들은 수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베어링은 회전 설비를 지지하고 마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불량한 베어링은 열, 소음, 손실, 그리고 설비 고장을 유도합니다. 베어링의 종류 중에 저널 베어링은 통상적으로 오일 필름 위를 미끄러져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현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롤러 또는 볼 베어링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진동은 모터와 부하 설비의 베어링으로부터 측정됩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모터로부터인지 부하로부터인지를 결정하여 비교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처럼 모터, 커플링, 컴프레셔 구조는 장비의 소프트웨어에서 아래와 같은 이미지로 표시됩니다. 이 설비의 1번부터 4번, 즉 4개의 베어링으로부터 진동을 측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동 측정 데이터는 2개의 범위, 그리고 축의 3가지 방향에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회전축은 위, 아래, 앞, 뒤, 그리고 축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주파와 고주파에서 진동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베어링으로부터 총 6개의 데이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이 진동 분석가가 되려면 수년간의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비의 구성 요소에서 진동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서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장 심각도를 결정하기 위해 피크값의 크기와 패턴을 사용합니다. 볼 베어링의 결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어링은 회전 볼, 케이지, 내륜 및 외륜의 구조로 베어링 주파수는 축 회전의 배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내륜 및 외륜 결함에 의한 주파수, 그리고 케이지에 의한 주파수, 마지막으로 볼 회전에 의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어링 결함을 가진 데이터의 예입니다. 축속도 1775rpm인 1X에서의 진동 피크가 있고요. 그리고 4개의 펌프 임펠러에 의한 4X, 그리고 7개의 모터 쿨링팬 블레이드에 의한 7X의 피크가 있습니다. 여기 또 축속도 3.56배에 대한 큰 피크가 발견되는데요. 임펠러와 팬은 3.56X의 피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56X가 과연 베어링인지 아닌지, 베어링의 결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진동 전문가는 패턴 인식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9단계 베어링 마모 패턴을 볼 건데요. 여기 1단계 양호한 설비의 데이터입니다. 1X의 가장 큰 부분은 축진동이고요. 그리고 2X, 3X, 4X, 5, 6X에서는 하모닉을 볼 수 있습니다. 베어링에 약간의 마모가 생겼습니다. 몇 달 후에 3.1X의 진동 피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크는 질량 불평형이나 축정렬 불량, 헐거움, 그리고 축의 배수가 아니므로 설비의 구성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비동적 피크는 베어링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3.1X의 진동 피크가 더 커지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베어링 결함은 이제 경미함을 표시할 수 있고요. 아직 베어링을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3.1X의 2배인 6.2X의 고조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베어링 결함은 지금 모더레이트, 보통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제 더 자주 설비를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기마다 진동을 관리하셨다면 월별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베어링 마모 때문에 헐거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모닉 성분이 모두 올라가는 형태를 보일 건데요. 모든 축 성분들의 배수가 크게 커진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베어링을 타고서 축과 진동이 약간 변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베어링 주파수 양측에서 사이드 밴드라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어링 결함이 부하에 연결되어서 축이 누르게 되면 진동이 더 증가될 것이고, 베어링 위에서 회전할 때 축의 무게가 감소되면 진동은 감소될 것입니다. 베어링 심각도는 시리어스, 심각함을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다가올 수리 기간에 수리 일정을 포함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7단계입니다. 베어링 주파수 밑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외부에서 관측할 수 있는 첫 번째 신호이며, 하지만 외부 소음에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아직 소음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이제 고장이 다가올 시기가 다 되어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상황이 꽤 안 좋은 상태입니다. 광범위한 이 노이즈 플로어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요. 부수적인 손상이 시작되고 고장이 임박합니다. 모터 옆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소음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베어링이 안 좋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베어링 심각도는 익스트림, 심각함을 표시할 것이고요. 이제 더 큰 문제로 커지기 전에 즉시 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경고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모든 파형이 조용해졌습니다. 설비가 운행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베어링 축이나 설비 전체에 손상을 끼치지 않았을 수 있고요. 설비는 생산을 멈췄고 그냥 한밤중에 담당자를 불러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전통적인 베어링 분석 방법입니다. 진동 전문가는 보시는 것처럼 베어링을 직접 진단을 합니다. 우선 베어링 제작사에 연락해서 베어링 주파수 표를 구합니다. 그리고 측정 데이터와 베어링 주파수를 비교해서 일치하는 비동조 신호를 찾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가 정렬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베어링 정보가 잘못돼서 잘못된
베어링 주파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어링 진단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동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 해군이 했었고 이제는 플루크가 사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우선 그래프에서 비동조 신호를 발견하기 위해서 축속도의 배수로 데이터를 평준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인 설비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는지 합성 기준표를 사용합니다. 진단 엔진은 기준표를 넘어선 진동 피크를 찾아내고요. 설비 고장과 심각도 정보를 파악하는 법칙에 기반해 패턴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 보고서는 어떤 설비가 양호한지 그리고 수리가 필요한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다음과 같은 게 어떻게 그 810 진단 엔진에서 동작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정, 측정, 진단에 의해서 810은 진동을 진단하는데요. 우선 820 내부의 진단 엔진은 경험 많은 진동 전문가에 의해 지난 35년간에 걸쳐서 개발되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운전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속도에 기반한 범위 내에서 가장 큰 피크 값을 찾습니다. 그림 왼쪽 밑에서 볼 수 있는 600, 2400, 4500 rpm에서 피크를 볼 수 있습니다. 진단 엔진은 600 rpm을 축속도로 인식하여 원엑스로 표시를 하였고요. 4개의 임펠러를 가진 펌프이므로 4배인 2400 rpm을 펌프의 진동으로 그리고 4x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29x의 피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에서 온 진동일까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장비는 베이스 라인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측정이 진단될 때마다 매번 형성되는데요. 사용자가 설비 설정에서 선택한 정보로부터 진단 엔진은 40년에 걸쳐 수집된 수백, 수천 가지 설비에서 유사한 카테고리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볼 베어링의 25마력의 AC 모터가 커플링을 통해서 오봉 임펠러 펌프와 연결된 이런 것처럼 이 설비에 따른 베이스 라인이 측정 데이터에 오버랩됩니다. 왼쪽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베이스 라인을 넘어선 값을 알람으로 인식하여 결함을 찾습니다. 오른쪽의 파형은 설비가 정상일 때의 파형입니다. 여러분은 왼쪽 그래프에서 7.29x의 베이스 라인을 넘어선 피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제는 왜 넘어섰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9개 베어링 마모 단계를 확인하셨습니다. 이 피크가 전형적인 베어링의 패턴처럼 움직인다면 심각도는 경미함에서 심각함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진동계 810 장비는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보고서로 표시를 합니다. 보고서는 무슨 문제인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베어링 헐거움을 진단을 했고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는 모터의 프리핸드, 즉 반부하측이라는 것을 표시를 했고요. 얼마나 나쁜지 익스트림, 곧 심각함을 표시를 했습니다. 심각도가 슬라이트, 경미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더레이트, 보통은 설비를 주기적으로 관측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분기마다 측정했다면 월별로 측정할 것을 의미합니다. 시리어스, 심각함은 다음 오버홀, 점검 기간 때 수리 일정을 잡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익스트림, 심각함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고장나기 전에 하루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810의 진단 엔진이 어떻게 베어링 결함을 찾아내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용자가 이 장비를 사용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종류, 중요도, 작동 방식에 따른 진동 측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한 표입니다. 화면의 가장 상단은 매우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설비들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터빈, 그리고 페이퍼 머신 같은 장비들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진동 전문가가 수시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담당 또는 팀이 진동 데이터 수집 장치를 이용해서 진동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수십 년간의 교육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장비는 대부분의 현장 설비에 대한 장비입니다. 모터, 펌프, 팬, 블로어, 컴프레셔, 스핀들, 기어박스, 벨트. 현장의 대다수의 설비들은 매우 간단하면서 중요합니다. 이 설비들은 설비 공무팀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설비 공무팀 담당은 진동 관리를 위해 별도로 교육을 받거나 진동 추이 분석을 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여기에 진동 테스터가 필요합니다. 이 테스터는 설정, 측정, 그리고 자동으로 진단해주는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동 미터가 있는데요. 다른 설비들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 설비들은 진동 미터를 이용해서 진동량만 간략하게 측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세 가지 장비가 어떤 데이터를 표시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데이터 수집기는 그림과 같이 워터풀 차트로 장기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준값을 찾아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그 후 진동 전문가가 직접 설정한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수년간의 경험과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진동 테스터는 설비 심각도, 고장 내역, 권고 사항을 포함한 진동 보고서를 자동으로 출력합니다. 설비 고장과 심각도는 측정일에 따라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진동 미터는 스크리닝 툴입니다. 진동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정밀 진단을 해야 할 시기를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진동 미터는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는 간호사, 그리고 진동 테스터는 정확한 문제와 시기를 알려주는 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진동 미터, 플루크의 또 다른 장비죠.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진동 스크리닝 장비는 단순히 말해서 진동이 크다, 작다를 숫자로 표현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크면 진동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값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측정값은 동일 설비에서의 값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한 설비에서는 시간에 따른 추세 확인을 통해서 진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ISO에 지정한 값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플루크 805에 내장된 기준 또는 제공하는 기준에 대해서 대입하여 값을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체 설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림처럼 베어링 하우징에 측정 팁을 밀착시켜서 측정을 해야 하는데요. 다른 진동팬과 달리 플루크 805의 특징은 팁에 압력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측정 시 압력을 가하여 일정 압력 이상이 가해질 때만 진동이 측정됩니다. 서로 다른 힘을 가지는 측정자에 의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플루크만의 장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루크 805는 세 가지 값을 동시에 측정합니다. 첫 번째로 베어링 상태를 CF라는 값으로 표현합니다. RMS분의 피크 값을 CF로 표현하는데 베어링에 마모가 생기면 피크 값이 커지고 CF 값이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체 진동, 즉 진동량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동 크기는 이 값을 의미하며 속도, 가속도, 변이 값으로 진동량 표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동과 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동 측정과 동시에 내장된 적외선 온도계로 설비의 온도를 같이 측정합니다. 전체 진동, 즉 진동량은 화면 상단처럼 10에서 1000Hz의 진동값을 평균한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동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진동 미터는 진동 테스터와는 달리 진동원이 축인지 펌프 쪽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을 위한 장비는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CF 값은 보시는 것처럼 RMS분의 피크의 비율입니다. 베어링이 마모될수록 피크 값은 커질 것이고 높아진 CF 값이 베어링 마모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또 플루크 805는 측정하는 설비를
직접 장비에 입력해서 설비의 심각도를 4단계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합니다. 측정된 진동량 값이 예를 들어 팬일 때 좋은 값인지 불량한 상태를 표시하는 값인지를 알려줍니다. 또 측정한 데이터는 장비에 저장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엑셀 양식으로 불러와 진동 추세 및 ISO 기준에 대입한 심각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장된 ISO 기준은 ISO 10816-137번입니다. 측정 설비에 맞게 선택하여 심각도를 판정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진동을 측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펜 타입의 간단한 진동량 측정기만 사용하고 계십니까? 견고한 플루크 805 진동 측정기로 신뢰성 있는 진동값을 관리하십시오. 온도 측정, 데이터 관리, 청음봉 기능은 덤으로 가져가십시오. 아니면 지금 현재 플루크 805 진동량 측정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설비의 문제 원인을 찾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플루크 810 진동 테스터를 사용해 보십시오. 간단한 설정 그리고 3축 센서를 이용한 손쉬운 측정, 그 다음 진단은 플루크 810이 해줄 것입니다. 이제 측정하여 어디에 무슨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관리하십시오. 이상으로 플루크에서 출시되는 진동계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메일 및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직접 장비를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P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루크 805랑 810의 장점과 특징 그리고 진동을 측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805랑 810을 이용해서 진동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에 보시는 것은 플루크 805 진동 미터입니다. 이 진동 미터는 진동량을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진동량을 측정해서 설비의 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진동 팁이 있고요. 이 진동 팁을 측정 위치에다가 위치시키신 다음에 압력을 가해서 측정을 합니다. 방법은 다른 장비랑 틀리게 이쪽에 압력 센서가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측정자에 따라서 측정값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는 반면에 저희는 압력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누가 측정해도 동일한 신뢰성 있는 값을 보여줍니다. 측정할 장비는 데모펜이고요. 이 데모펜에서 진동이 발생을 해서 바로 이 805로 진동을 측정하겠습니다. 진동 데모펜을 켜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측정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요. 이 팁을 측정 위치, 베어링 쪽에다가 밀착을 시키고 압을 가합니다. 파란불이 켜졌다가 꺼지면은 측정이 제대로 된 거고요. 이렇게 빨간불이 켜진다는 거는 제대로 된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측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측정 위치에서 압을 가해서 파란불이 켜졌다가 꺼질 때까지. 그러면은 측정이 진행이 되고요. 값이 나왔습니다. 지금 CF 값은 0이 나왔고요. 진동 값은 0.87mm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같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펜에다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진동을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찰흙을 이용해 가지고 질량 불평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 펜 블레이드에다가 찰흙을 하나 붙입니다. 그 다음에 펜을 가동시키게 되면은 진동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측정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고요. 측정 부위에 대고서 압을 가하고 파란불이 켜졌다가 꺼지면은 측정이 완료가 됩니다. 아까 보신 것과 다르게 진동량이 지금 10.82까지 커졌습니다. 마찬가지 온도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진동량 측정기를 이용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설비를 쉽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플루크 810을 이용해서 진동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플루크 810 장비는 진동 문제를 찾아내서 어디에 문제인지, 얼마나 문제인지를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진동 장비를 이용해서 설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설비가 어떤 사양을 가지고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줘야만 정확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번 설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터에 대한 사양을 정확하게 듭니다. 현장에 있는 모터가 AC 모터면 AC 모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VFD라는 것은 인버터를 이용한 가변 모터를 의미합니다. 지금 가변 모터 방식이 아니고 정성 모터이기 때문에 NO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현장의 그 설비의 RPM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RPM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RPM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겁니다. 팬을 켜주시고요. 이 RPM 센서를 팬에다가 비추게 되면은 이 화면처럼 지금 1223 RPM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터의 마력수가 0.1kW이기 때문에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지금 모터가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평 모터이기 때문에 호리젠탈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베어링 타입은 지금 볼 베어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클로즈 커플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모터랑 팬이 직결이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직결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팬, 그리고 블레이드 수는 2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설정 내용을 저장을 한 다음에요. 바로 측정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센서가 이쪽에 축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센서는 3축 센서이기 때문에 이 장비에서 어디에 센서를 부착을 시켰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센서 위치를 표시를 할 거고요. 지금 모터에 베어링 2개가 있을 텐데요. 지금 소형 모터이기 때문에 이쪽이 반부하측 말고 부하측 2번에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은 모터의 형상입니다. 지금 이쪽이 1번, 2번 쪽인데 지금 축 방향에서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째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팁에 대해서 센서 축이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측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측정이 완료가 됐으면은 바로 진단 버튼을 눌러서 진단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810 장비가 세팅한 설정 내용에 따라서 자동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팬 임밸런스, 질량 불평형이 심각한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유는 강제로 팬에다가 질량 불평을 줬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팬 임밸런스에 의해서 이 설비에 있는 루즈니스, 헐거움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모더레이트, 보통이기 때문에 당장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고요. 주기적으로 진동을 점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2가지 진단 내역이 자동으로 플루크 810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쉽게 설정만 제대로 하신다면은 현장에 있는 설비의 진동을 제대로 진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루크 810으로 진단한 데이터를 이쪽으로 컴퓨터로 넘겨왔는데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날짜별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진단 내역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팬의 질량 불평형이 매우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헐거움이 약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요, 권고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 진단 내역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왼쪽에 보시면은 스펙트라라는 칸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장비 역시 데이터를 수집해서 주파수별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의 XYZ축 그리고 저주파랑 고주파에 대한 주파수 분석 내용을 다 저장하고 있고요. 보고서 출력하시게 되면은 고장 내역, 그리고 고장 위치, 그리고 고장 정도, 그 다음에 참조할 수 있는 FFT 분석 파형, FFT 분석 스펙트럼까지 다 다운로드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 있는 모터랑 펌프 설비를 측정을 할 텐데요. 이 플루크 805 미터로 진동량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모터의 베어링 하우징 두 군데, 그리고 펌프의 베어링 하우징을 통해서 진동을 측정할 수 있고요. 이 805 장비는 전원을 켜시고요. 그 다음에 측정 버튼 한번 누르신 다음에 베어링 하우징 위에다가 팁을 고정시키고 압을 가합니다. 파란불이 켜졌다가 꺼지면은 진동이 바로 측정이 되고요. 이 진동 값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은요. 가지고 계신 이어폰을 이용해서 이 밑에 보시면은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이어폰 단자에 꽂으신 다음에 측정 팁 위치를 시키시면은 베어링의 소리를 쉽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청음문 역할을 이 805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805로 여러분의 진동을 손쉽게 측정해 보십시오. 네, 두 번째로 측정할 것은 이 플루크 810 진동 테스터를 이용한 이 모터랑 펌프의 진단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810에게 이 설비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모터의 구성입니다. 모터는 보통 이런 명판을 통해서 RPM 그리고 킬로와트 수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터를 먼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플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펌프 타입입니다. 그리고 펌프의 베어링이 투 베어링이어서 양쪽에서 펌프를 지지하는 방식인지 한쪽에서 오버홍처럼 베어링을 지지하는 방식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은 이제 설정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루크 810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비 이름은 VIB1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터 사양을 설정합니다. 현재 AC 모터에 그리고 정속 모터고요. 그다음 RPM은 방금 보신 것처럼 1770 RPM입니다. 와트수는 방금 설정한 것처럼 22kW짜리고요. 그 다음에 수평 모터고요. 베어링 타입은 볼 베어링입니다. 그리고 클로즈 커플드, 즉 직결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지금 커플링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요소는 바로 펌프가 연결이 되어 있었죠. 펌프의 베어링 타입도 마찬가지로 볼 베어링입니다. 펌프는 보시는 것처럼 원심 펌프고요. 그리고 베어링의 지지 방식은 양쪽에서 지지하는 투 베어링 방식이 아닌 바로 오버홍 타입입니다. 현재 펌프의 밴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스킵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정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터, 커플링, 펌프 구성으로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당연히 측정 위치는 모터의 두 군데 그리고 펌프의 두 군데가 측정 위치가 될 겁니다. 설비에서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이 그 측정 위치일 겁니다.
우선 1번을 측정해 볼 텐데요. 1번에다가 먼저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커버는 진동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커버가 아닌 이 베어링 하우징 바로 위쪽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1번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3축 센서입니다. 어느 위치에 부착을 했는지 장비에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쪽 위치는 바로 모터의 상부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상부에 부착을 했고요. 그리고 모터의 축하고 이 센서랑 지금 수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측정을 하시면은 1번 데이터가 측정이 되고요. 2번, 3번, 4번을 측정하시게 되면은 측정이 완료가 되고 진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진단이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로 출력해서 이 설비를 관리하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810 진동 테스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설비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